지금 베리타스 그 영어과 부원장을 맡고 있는 영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 B1 영어반 담임을 맡고 있고요. 제가 그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상위반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담임을 한 게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그 상위반 하면 이제 홍대나 이제 국민대나 또 서울대, 뭐 이대, 뭐 이런 학교들을 많이 이제 좀 보낸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그 홍대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자료집을 한번 보시죠. 그 이제 10페이지 펴보시면은요, 그 홍익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대교협에서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 이제 7월에 그 모든 대학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제 기초로 만들어졌고요. 엊그제 4월 30일 날 홍대 측에서, 수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조금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수정을 드리고, 홍대 이제 수시 입시 또 정시 입시의 어떤 특징과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하셔야 효과적으로 이제 그 지원 전략이 될 건지 그걸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내용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어머니들께서 좀 이제 고쳐 주시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집이 이제 저희가 모든 학교를 이제 통관해서 이제 하고 있었는데, 빨리 이렇게 이제 입시 요강이 나온 학교도 있었지만, 이렇게 4월 30일 날 저희가 이제 29일 날 이제 최종 검토를 하고서 이 인쇄소에 넘겼었어요. 근데 4월 30일 날 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추가 증보판을 이제 그 입시 자료집을 이제 또 나오면 그때 또 제대로 된 그 자료집을 또 한번 이제 접하시게 될 거고요. 이제 그 요 내용을 보면서 이 굵직한 변화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틀린 곳을 좀 수정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한 20년 만에 지금 이제 학생들처럼 좀 이제 고치라는데 좀 고치시고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벌써 또 이제 졸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학생들도 이제 많이 좀 수업하다 이제 졸고 하는데 그 심정을 아시겠죠. 일단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은 굉장히 좀 졸리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10페이지 딱 보시면 거기 이제 전형 유형별 모집 시기 및 모집 인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기서 수시 모집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캠퍼스 자율전공이 거기 이제 교과 16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번에 이제 수시 그 4월 30일 날 나온 그 수시 안에 보면 이게 236명으로 바뀌었어요. 거의 50% 정도 이렇게 증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166명 또는 165명 요것이 매년 이제 홍대에서 캠퍼스 자율전공이라고 해서 요 캠퍼스 자율전공 뭐냐면 홍대의 모든 과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혹시 이 자료집을 못 받으신 어머니 계세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그 166명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236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 캠퍼스 자율전공 수시 모집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걸 이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요 캠퍼스 자율전공은 이 수시에서 뭐 그렇게 이 미대를 준비하는 그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아니죠. 자, 인문계나 이제 자연계 쪽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경우고요. 자, 우리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제 그 미술대학 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술학과가요, 교과 이제 그 10명인데 9명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화가 이제 8명에서 7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11명에서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회화나 판화나 조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있어 하시는 디자인 학부는요, 교과 30명에서 26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종합이 40명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조형 디자인과가 6명에서 5명, 교과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요. 종합이 8명에서 7명으로. 도예유리, 목조형, 섬유 미술, 패션 디자인 여기도 다 똑같이 6명으로 돼 있던 것이 5명으로 줄었고 8명으로 돼 있던 것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율전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그 캠퍼스 자율전공하고 미술대학 자율전공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캠퍼스 자율전공은 인문계나 자연계 중에 이 모든 과를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이고요. 미술대학 자율전공은 이 미술 계열 내에서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율전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미술 자율전공을 우리가 이제 미자전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미자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미술 자율전공이고요. 미술 자율전공이 26명에서 23명으로 교과가 줄었고요. 34명에서 31명으로 이제 그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캠퍼스도 이제 그 캠퍼스 자율전공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캠퍼스 자율전공이 세종 캠퍼스 자율전공이 72명에서 101명으로 증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영상학부가 81명에서 73명으로 줄었습니다. 교과가요. 그 다음에 종합이 103명에서 92명으로 줄었고요. 게임 그래픽 디자인 전공 미술계가 13명 그대로 고정이 되었고 종합에서는 16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히려. 자, 요렇게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특징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캠퍼스 자율전공의 그 교과 이 명수를 증원을 하면서 이 탁과의 그 정원을 좀 이제 줄인 것이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술은 작년 수시 인원보다 약간 이제 그 덜 뽑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것이 근데 이제 수시가 이제 덜 뽑게 되면은 뭐 정시에서 약간 더 그 인원을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시 모집은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기준으로 이 정원들을 제가 거기다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수시 모집 등록이라고 해서요. 이 수시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은 변경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도 미술 자율전공이 27명 뽑는다고 했는데 결국 정시에서 이제 36명을 뽑았거든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수시에서 그 최저를 이제 못 맞춘 경우가 이제 나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 뽑겠다고 하는 인원을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시로 바로 이월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시 인원을 다 못 채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이제 가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수시 모집에 이제 전형 구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일반 전형과 이제 특별 전형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이제 10페이지에 크게 봤을 때 일반 전형에 이제 교과, 종합, 뭐 적성, 논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교과라는 게 어머니들께서 이제 예전에는 홍대가 수시 1차, 수시 2차라고 이제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수시 1차에는 이제 내신 100%, 그죠? 그게 아마 더 친숙하실 겁니다. 그 내신 100%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이 교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름만 지금 바뀐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형의 교과 전형은 바로 뭐냐면 내신 100%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성적만으로 이제 그 수시 전형을 하는 것이죠. 면접도 없습니다. 이 전형은. 그 다음에 종합이라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 미술활동 보고서를 써서 전형을 하는 거. 요걸 또 다른 말로 이제 입사제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것이 이제 바로 이제 종합 전형이에요. 근데 이제 종합 전형은 거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1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전형 유형에 일단 그 일반 전형 또 캠퍼스는 서울이고 전형 유형의 학생부 교과라고 돼 있죠. 이 학생부 교과가 이제 거기다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이 이제 내신 100이에요. 내신만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도 뽑고 그리고 이제 미술 계열도 뽑는데 여기는 그냥 선발 비율이 1배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으로 그냥 100% 뽑는 거예요. 학생부 100으로 들어가고 면접도 없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밑에 있거든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미술 계열만 이제 뽑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술학과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은 잘 보셔야 될 게 예술학과가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학과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즉 내신 100%로 일단은 전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10페이지 보면 이제 나오죠. 이 교과로 이제 올해 이제 9명 뽑는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이 없지 않습니까? 종합이 없기 때문에 미할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술학과 지원을 할 학생들은. 그리고 이제 논술을 합니다. 대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논술 전형으로 또 5명을 또 뽑기 때문에 예술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내신 100 전형을 하든지 아니면 논술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나머지 미술 계열은 자, 3단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이제 6배수로 내신 100으로 일단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잠깐 이제 그 필기를 해 두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요게 지금 수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이제 교과전형 보면은 교과전형은 이제 내신 100이기 때문에 내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디자인 학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학부는 그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1.5 이하가 돼야 확실하게 합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디자인 학부 같은 경우에는 1.5 이하면은 지원이 충분히 굉장히 가능하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내신 100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종합으로 오면요 조금 약간 내신이 올라가요. 그래서 1점대 후반.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합이 이제 1.8에서 9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1점대 후반이면은 우리가 종합을 써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단계는 6배수기 때문에 정원의 6배수기 때문에 거의 통과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디자인 학부를 쓰는 학생이 뭐 3등급이나 4등급 이렇게 하는 학생이 내질 않아요. 왜? 어차피 내봤자 이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내신 때문에도 안 되죠. 자, 그리고 홍대 내신은 이 실질 반영률이 없어요. 그래서 1등급이 100점이고 9등급은 0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되면은 수시는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또 이제 비교 내신을 또 잘못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비교 내신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시죠? 비교 내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을 이제 없애버리고 수능 점수를 이제 수능 과목별 이제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내신 등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이제 국어를 1등급 맞으면 고등학교 내신이 국어가 2등급이었는데 수능 1등급 맞았다. 그럼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되면 수능이 이제 국어 과목은 이제 1등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신을 다시 산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홍대는 재수부터 비교 내신입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시는 수능 보기 이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비교 내신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내신이 적용되는 것은 정시에 이제 넘어왔을 때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저희 아이는 내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수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정시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 선별을 하는데 어차피 이제 1단계는 6배수를 뽑기 때문에 거의 이제 통과를 하겠죠. 내신이 좀 안 좋아도.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홍대는 이 3단계를 보셔야 돼요. 이 학생부 이제 내신이 이제 한 40% 들어가고요. 이 서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면접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이 미술활동 보고서 내신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신이 있어야 이것도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순수 계열은 2등급 그러니까 초중반,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는 뭐 중반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같이 이제 내신이 굉장히 높이 잘렸을 때는 2등급 초반대, 이런 경우가 이제 좀 그 내신으로 봤을 때 이제 합격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학부 관련해서는 미자전이나 디자인 학부는 거의 1등급 후반대여야지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 이제 그 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요 이제 수시를 이제 지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정시 모집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이제 참고를 하실 거는 이 홍대가 2단계 전형을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11페이지 정시 모집 그 하단에서 보면 캠퍼스 자율전공은 이 과거에는 뭐 가군, 다군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캠퍼스 자율전공이 가군의 캠퍼스 자율전공이 없어지면서 나군과 다군으로 이제 다 옮겨왔죠. 그러면서 이제 뭐도 바뀌었냐면 예전에 가군의 캠퍼스 자율전공은 내신 20%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바뀐 것이 이 나군으로 넘어오면서 수능 100이 됐어요. 그래서 내신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다군도 이제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으로 합격을 하려면 한 어느 정도 선의 점수가 돼야 되냐면 나군일 때는 이제 그 100분위 평균이 95% 이상일 때 최초 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군인 경우에는 96% 이상일 때 최초 합이 가능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96%가 이제 1등급 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과목, 캠퍼스 자율전공 이제 그 4개 영역 중에 이제 3개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국영사, 요렇게 이제 세 과목이 평균 거의 1등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홍대 이제 캠퍼스 자율전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술 계열을 이제 보시면 미술 계열이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2단계 전형을 하세요. 2단계 전형하는데 1단계가 이 수능 100%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수능 60에 학생부 20, 서류 20. 이 서류라는 것이 이제 미술활동 보고서와 생기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뭐냐면 1단계에서는 이제 3배수 뽑을 때는 수능 100으로 이제 일단 정원에 3배수를 뽑아놔요. 근데 이제 2단계 가서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가 많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수능이 별로 큰 영향이 없어요. 거의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학생부하고 서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없냐면 우리가 이제 홍대는 표점으로 그 등급을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당연히 이제 그 표점의 우선순위를 해서 정원을 3배수를 뽑기 때문에 표점 1점 차이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근데 이제 이게 2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3배수 안에 있어서는 이 표점이 실질적으로 이 변환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표점의 10점이 이 그 2단계 점수는 이제 1점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0.6 정도밖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점 10점 차이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단계로 가면 0.6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 학생부 20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내신이 20점 만점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신 한 등급 차이가 0.45입니다. 한 과목당. 그러면은 한 과목의 내신이 한 문제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영어과이기 때문에 영어를 원점수를 97점을 맞으면은 2등급이에요. 근데 원점수를 98점을 맞으면 1등급이죠. 그러면 홍대에서 이게 0.45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표점이라는 게 1단계 3배수 통과할 때밖에 의미가 없어요. 2단계 가면 이제 내신인데 우리 재수생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 내신이 적용이 되니까 무조건 등급을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게 작년에 영어 98 맞은 애들이 억울한 거죠. 왜냐면은 97 맞은 애들이 억울한 거죠. 97은 1점 차이지만 얘는 2등급입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 0.45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점수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이 경계선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홍대를 지원할 경우에는 비교 내신이 적용될 때는 특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과목별로 확실하게 자기가 강점 있는 과목은 1등급을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사탐은 무조건 1등급을 이제 맞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어 영어 중에서도 이 전략적으로 이 우리 아이는 좀 영어가 좀 강하다. 그러면 그 2등급 같은 의미가 없어요. 1등급을 확실하게 맞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알보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미알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 예고 출신들 같은 경우나 미술 특성화고를 사실 위안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홍대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미알보를 쓸 때 예고 출신의 어머니나
그 미술 특성하고 또는 미술반 이 출신의 그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사실 이제 이 미알보를 쓸 생각을 이제 하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이제 잘 이제 써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미알보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이 비교 내신으로 거의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신경을 쓰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스펙이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일단 이제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는 미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과하고 비교과가 있는데 비교과 쪽에만 이렇게 활동을 다 채울 수가 있겠죠. 10개를. 근데 교과는 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받은 게 1학년 1학기밖에 못 받았다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예고 출신은 10개까지 다 채우거든요. 또 미술반 출신들은 8개까지 다 채우거든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스펙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냥 단순히 생기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셨을 때 이것이 진짜 스펙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가려주시고 그거에 맞게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대는 일단은 먼저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까 제가 이 내신 지원하는 대충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 이제 막연하게 우리 아이는 미술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교과를 채울 수 없는 경우면 일단 이제 미자전 쪽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상담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홍대 그 컨셉은 그렇게 이제 잡아주시고, 12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죠. 미술 자율 전공은 우리가 거기 이제 보시면 3개 영역 평균 2등급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미술 교과는 이제 본교가 3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내신이 그 1점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굳이 미알보를 쓸 이유가 없겠죠. 뭘 하면 되겠습니까? 네, 학생부 교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과에 상관없죠. 뭐 면접도 안 보죠. 뭐 얘 미술 안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내신 교과로 해서 평균 3등급만 되시면 되니까 3개 과목이 합이 이 9 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탐 1등급 맞고서 뭐 영어 2등급 딱 맞았으면은 국어는 5등급이어도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또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학생부 종합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미술 계열이 2개 영역 평균 3.5등급 이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또 하단에 보시면 세종은 최상위 한 과목이 등급이 이제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본교는 이제 사탐 과목이 2개 평균을 해서 들어가고요. 세종 캠퍼스는 한 과목만 이제 넘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잘 보셔주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지원 자격에서 그동안 이제 뽑고 있었던 이제 특별전형에서 제외국문 요게 이제 없어졌고요. 가장 큰 변화. 올해 이제 가장 큰 변화는 홍대가 전통적으로 국어 B형에 대해서 가산점을 줬는데 올해는 이제 국어 B형 가산점이 없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홍대 측에 대해 이제 문의를 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없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아직 정시 그 요강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답은 안 하지만 거의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은 국어 B형의 가산점은 이제 없는 걸로 국민대도 이제 그 없기 때문에 이제 홍대도 거의 같은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A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홍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변화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또 보시면 부모님들께서 이제 그거는 좀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캠퍼스 자율 전공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를 디자인과를 전공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홍대는 방법이 일단은 디자인 학부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스펙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캠퍼스 자율 전공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요 또 미술 자율 전공을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이 합격생들이 세 그룹의 합격생들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럼 이제 1학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캠퍼스 자율 전공 입학한 학생들은요, 일단은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써놓은 대로 일단은 이제 디자인 이 산디과 시디과 11명씩 이렇게 이 순서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등수가 이제 그 안에 들어야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또 세종 캠퍼스도 이제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캠퍼스 자율 전공을 이제 붙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놀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그 최소한 이제 22등 안에 들어야 이제 디자인 전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미술 자율 전공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미술 자율 전공은 그냥 이 CD과와 산디과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이제 성적순을 이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하더라도 이제 뭐 최소한 이제 뭐 산디과는 가겠죠. 근데 캠퍼스 자율 전공은 들어가서 놀게 되면은 그 22등 안에 못 들게 되면, 그러니까 그 22등이 뭐냐면 캠자로 넘어온 애들 중에 22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격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캠자로 들어가서 베리타스에서 제가 이제 여기 6년 동안 있어봤지만 캠자로 들어가서 이 시각 디자인이나 산디과를 전공을 못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장학생도 되고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냈으니까 캠자로 들어가건 이 미자전으로 들어가건 디학으로 들어가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과가 갈리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